반갑습니다. 생콩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간만에 주식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왜 주식 방송을 안 하느냐, 아는 분들이 주변에서 요즘 주식을 들어가야 될 때를 놓쳐가지고 못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나는 들어갔지롱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종목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주식을 한 지가 거의 20년 정도 됐거든요. 정확하게는 날짜 모르겠습니다. 2002년도에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지금 슈퍼개미가 아닙니다. 저는 대신에 오리지널 깡통을 3번을 찼습니다. 3번을 차고 2달 전에 한참을 안 하다가 2달 안 됐습니다. 1달 반쯤 됐겠네요. 1달 반쯤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지금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소 뒷발차기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오르니까 조금 진짜 요만큼, 진짜 핵심 주도주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방송을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궁금해 하니까 그래 이야기 의논하는 투로 제가 누구를 가리킬 수 있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업 여러 번 망한 놈이랑 주식 깡통 여러 번 찾는 놈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는 부모님의 말씀이 또 있었던 것도 있고 하니까 믿지 마라 먼저 말씀드리고, 저놈한테는 요거는 괜찮네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만 이제 알아들으시라, 그 차원에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뭐 묻고 이런 거는 그런 것보다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그런 걸 궁금해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한국 주식시장에 물이 들어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짧게 그 이유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가지로 봅니다. 이유가 아닌데 한 가지는 때가 됐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계엄을 거치고 탄핵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불확실성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가 그렇고요. 2번째는 새 정부가 들어와서 정책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또 2가지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류, 먼저 언론에 살짝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 이야기 하니까 문수영이 생각이 나는데, 저 좌파 이재명이 안 되고 문수영이 되었으면 상당 금액의 추경을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더 지지를 더 많이 했고, 우파라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재명이 추경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30조 내외, 뭐 많게는 좀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서 조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추경하는 거랑 주가 상승하는 거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 내피셜입니다. 저는 가방끈이 아주 짧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논리로 말씀드릴게요. 추경을 30조를 하든 50조를 하든 100조를 하든 좌파들의 성향이 돈 푸는 게 전문입니다. 문재인 때도 600억 풀어가지고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가는 덕분에 돈을 워낙 많이 풀어가지고 미국 따라 하다가 주가는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 영향이 추경 속에도 어느 정도 많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추경을 수십조를 하게 되면 어디에 서기 위해서 추경을 빛을 내는 거잖아요. 빛은 둘째 치고 일단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뭐 그거는 행정 수반이
이재명이가 됐기 때문에 추경하지 마라. 그거는 자기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넘어가고 일단은 우리는 주식에만 집중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추경을 수십조를 했다. 그러면 분배를 하겠죠. 어디에 얼마 이렇게 분배를 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투자기관으로 다 빨려 들어갑니다. 갔다가 한 다리를 걸치든 두 다리를 걸치든 은행으로 들어가든지 투자처로 들어가든지 그러면 다시 또 다른 투자가 그 돈을 써야 되는데 은행에 뭐 금고에 넣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추경했는 돈을, 그 많은 돈을. 그러면 그 투자가 채권으로 들어가든지 또 다른 투자처에 들어가든지 비트코인을 사든지 주식을 사든지 이렇게 재투자가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 추경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외국인들이 지난 1년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매도 금액이 물론 다른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겠죠. 우량주들 많이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이제 그거였으니까 35조 이상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 돈이 지금 안 쓰고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 전문가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돈이 지금 일부가 들어오고 있고 그 돈의 일부를 한국 국채를 엄청 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추경해가지고 또 돈이 돌아. 추경이 이재명이고 뭐 1차만 하고 말겠습니까? 생색 내는 거는 지도는 아니니까 막 쓰겠죠. 청년들 뭐 뒤에 빛이 감당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뭐 무책임하게 뭐 할지 책임 있게 할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앞으로 이걸 감안해서 투자자들은 지금 주식을 선매수를 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이 국채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보다는 국채를 충분히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에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가장 저가인 대한민국 주식에 돈이 훨씬 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얘들이 선매수를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지금 물이 들어온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상법 개정이라고 있습니다. 보수 정권에서는 상법 개정 국회 통과해가지고 올라왔을 때 다 거부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다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는데 왜 거부를 했냐 하면 상법 개정이 필요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대기업이 대주주가 지분 뭐 10% 20% 밖에 없는 주제에 계열사 뭐 10개 20개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 외국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아주 이 기업이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내기 때문에 싫어하죠. 이 또한 불확실성이거든요. 기업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이 상법 개정을 손을 댄다고 하니까 그러면 대주주들이 부족한 지분을 M&A 안 당하려고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유보금이 있잖아요. 번 돈이 대기업들은 돈이 많으니까 특히 지주사들이 지는 개인적으로 그 지분을 안 사고 자사주를 거의 엄청 많이 매수를 해가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지분을. 근데 이걸 만약에 주주 환원을 하든지 주주들이 소송을 하든지 했을 때 법제화를 시켜버리면 이거 자사주 이거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면 처분을 하든지 소각을 하든지 주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는 법적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외국인 대량 자금으로 지분을 매수를 하면은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배당으로 달라 또는 이 소각을 하라 그러면 자기가 만원 주고 주식을 샀는데 만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200만 주 300만 주 이렇게 서로 이제 상법 개정이 정리가 돼 가지고 만약에 소각을 한다 치면 소각하는 만큼 주가 부양이 되잖아요. 그러면 매수를 해 가지고 상승분도 먹고 또 소각으로 인한 차액도 먹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중 호재가 있잖아. 원달러 환율이 또 최근에 1400
1280원대 1500원 육박하다가 지금 1300, 오늘 1380원 정도 아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수익이 크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호재가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상법 개정이 돼 버리면 통과가 되면 글로벌 기업의 신뢰도가 상당히 또 올라가는 역할이 있답니다. 그러면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추가로 외국 자본이 엄청나게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상승도 의무적으로 사야 됩니다. 시가총액 얼마 이상 또는 뭐 코스피 200 지수 이상, 코스닥 뭐 50, 30, 20 이렇게 기준이 있거든요. 우량주는 의무적으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단기에 급등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주식시장이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낮게 저평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주식이 매력이 있죠. 이제 모든 게 박자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물이 돌아왔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 자유우파 형님 누나들 혹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오늘 안 하려고 하다가 방송을 하는 거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단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건 누구나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제가 불러드릴게요. 요즘 가장 핫한 방산조선 초급등 랠리를 펼쳤죠. 많은 거는 한 5-6배 올랐는 것도 있고요. 어렵다 그래도 최근에 진짜 그게 방산입니다. 방산이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 단기에 한 4배, 많은 거는 4배 짧았습니다. 상승폭이 기간이 짧은데 4배. 이제 그 종목이 하나오션 정도 돼요. 다른 종목도 많이, 현대계열 조선도 많이 올랐지만 뭐 삼성중공업 같은 그런 건 좀 작게 올랐는데 부분별로 많이 올랐죠. 미국 조선하고 관련된 것들은 더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올랐는 게 단기로 지금 급등 랠리를 펼치고 있는, 오늘도 초급등을 했죠. 전 섹터 다 원전 관련주. 그 다음 지주사도 이거 상법 개정 관련 때문에 이 돈 많잖아요. 자사주도 많고 속아가라고 또 난리 구설하겠죠. 그 이득을 보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를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종목도 오른 거 많아요. 뭐 엔트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내수주, 수출주, 화장품 뭐 이런 것도 단기에 많이 올랐는 거는 많이 올랐거든요. 못 올랐는 것도 꽤 있지만 올랐는 거는 피해야 된다가 아니라 피하는 게 좋겠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유는 단기 꼭지에 물릴 수도 있다. 조정 주려고 하는 타이밍에 그 종목이 좋다고 해가 들어가면 물리죠. 들어가서 물리는 건 일단 싫잖아요. 그래서 물리지 마시라고. 그러면 들어갈 타이밍도 제가 한번 짚어드리면, 예를 들자면 조선주 중에 하나오션이 있는데 뜨거운 종목이었죠. 현대중공업도 많이 올랐지만 4배 오른 뒤에 3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30 한 5%가량 조정을 받고 다시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펼쳐지느냐, 손으로 이야기해 줄게요. 쭉 올라가다가 올라갔어 어느 정도. 그러면 거기서 단기에 4배 올랐으니까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어디 계속 들어올 수가 없잖아. 쉬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렴해가 개미들한테 좀 넘가주고 총알을 다시 마련해가지고 뭐 석 달을 조정 주든지 한 달을 조정 주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쉬고 난 뒤에 재급등을 올립니다. 옛날에 조선주 많은 2만원에서 60만원, 70만원, 80만원까지 그때 차화정 그러면서 그때 아마 조선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거의 한 30배, 40배 이렇게 올랐거든요. 이번에 그래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시작하는 게 워낙 시장을 향후에 10년, 20년 크게 보니까 뭐 못 갈 리는 없죠. 뭐 돈 놓고 돈 묻기 시장인데, 그런 걸 봤을 때 1차 상승이 2배 가든 3배 가든 가고 난 뒤에 원전 관련주들이 지금 뜨거우니까 쉬는 타이밍이 옵니다. 20-30% 조정 줄 때
그때 한 번 더 확인하고 저점에 다시 들어가는 방법을 택하시라, 그렇게 설명드리고, 그러면 뭘로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제가 섹터도 여러 수십 개의 섹터가 있잖아요. 다 접어두고 제가 딱 마음에 드는 섹터를 말씀드릴게요. 전기전자, 바이오 제약입니다. 요거는 지금 못 올랐습니다. 계속 눌러가 있고, 그럼 못 올른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관세 때문에 지금 같이 떨어졌다가 남들은 반등 줄 때 얘는 관세에 걸려 가지고 못 올랐습니다. 관세가 협상이 7월 초에 거의 결정 난다고 하니까 그때 돼서 움직일지, 지금부터 서서히 바닥을 잡고 조금씩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큰 리스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봐요. 왜냐면 다른 것들이 뭐 펄펄 날아가니까, 얘들은 뭐 어디 기업 가치가 없나, 기업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눌러줄 수는 없고, 다른 것들이 서너 배 먹었으면은 얘들을 다시 치고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삼성도 하이닉스 관련 섹터도 지금 많이 눌러져 있다가 지금 꼬물꼬물 움직이거든요. 그 눌러주거나 조정 줄 때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원자력처럼 그렇게 연일 초급등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계단식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는 보이거든요. 그럴 때 일부 혹시나 뜻하지 않은 하락을 오더라도 감수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삼성도 이제 어지간히 조정받고 어지간히 지금 그 악재는 반영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알짜배기 실적 좋고 성장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중소형주 또는 삼성전자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낫겠죠. 못 올랐는 종목 중에. 단 실적이 그 중에 가장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그래 얘들도 아마 조선, 원전, 지주사 얘들이 어느 정도 지 갈 만큼 가고 나면 쉬는 타임이 와요. 그러면 뭐 우리 전체 시장 다 쉴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전쟁이 터져도 갈라면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삼성전자, 바이오 제약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게 뭐 한두 달 갭이 생겨서 좀 오차는 있을 수 있어도 언제 갈지 그걸 맞출 수는 없어도, 지금부터 만약에 급등하는 거 따라가는 것보다는 얘들이 낫다. 그러면 얘들은 오르고 앞에 올랐던 거는 조정받고, 그러면 얘들을 먹고 갈아타도 되잖아요. 그런 이제 작전을 한번 구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물려 있는 게, 저는 말하기 싫었는데 2차 전지가 있거든요. 2차 전지가 있는데 아마 움직이게 되면 전기전자, 바이오, 2차 전지가 같이 움직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게 오를지는 제가 못 맞췄죠. 못 맞췄는데 일시적인 반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뭐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많이 되는 그런 섹터들은 뭐 20-30% 정도는 반등을 주지 않을까요? 그래 욕심이 많이 나면 기다렸다가 급등주를 따라 들어가든지 조정받고 들어가든지, 뭐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차원에서 이제 자, 사는 거는 좋다 이거지. 이제 물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리스크도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시라. 마냥 좋을 수는 없어요. 변수는, 글로벌 변수는 언제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첫 번째 글로벌 변수가 있습니다. 중동 이슈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중동?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핵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진행이 잘 안 되는가 봐요. 접점이, 합의가. 농축 우라늄을 나는 만들어야 되겠다. 이란은. 미국은 안 된다. 이스라엘은 죽어도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주문을 하겠죠, 미국한테. 근데 그 과정에서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이란도 그 주권 문제다 그러면서 핵 농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불거지고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 그렇게 오늘 그 뉴스에 나왔다고 하네요. 그 말은 협상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중동 문제가 갑자기 이거 없던 리스크가 터지면 진짜 뭐 이스라엘이 뭐 지를 수도 있죠.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란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왜냐? 옛날부터 두드려 맞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납작 엎드리면 미국은 더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꿈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란이 또 오늘 맞대응으로 이스라엘 핵시설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또 그렇게 맞대응을 했더라고요. 말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 수입 물량, 석유 수입 물량의 70%가 중동에서 오는데 그 해협, 이란을 지나가는 해협을 100% 봉쇄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에. 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결정 난 건 아니지만 예상은 하고 있어야죠. 그러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 뉴스로 알 수도 있지만 먼저 뉴스 나오기 전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환율입니다. 환율과 유가입니다. 지금 유가가 68달러, 환율이 1380원인데 갑자기 뉴스도 안고도 뭐 이슈가 크게 없는데 밤에도 그게 환율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장이 안 열리는 밤에도. 그러면 환율이 갑자기 20원이 폭등을 했다. 그럼 이게 이유 없이 폭등을 할 이유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발생을 해야 환율이 초급등이 나오는 거니까. 호재가 없는데 주가가 오를 리가 없고, 악재가 없는데 폭락이 하한가가 나올 리가 없듯이 환율이 초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러시아가 터졌든지 뭐 핵폭탄을 터졌든지 또 다른 제3국을 때리든지 이스라엘에 이란 공격을 했든지 뭐 뭔가 일이 터지니까 그 리스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리스크가 무역관세인데 이거는 뭐 길게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뭐 학자도 아니고. 트럼프랑 이재명 리스크를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있는데 적정선에서 봉합을 할 것이냐, 트럼프가 강경으로 갈 것이냐는 이재명 손에 달렸습니다. 이재명이 친미로 갈 거냐, 삐딱하게 갈 거냐에 따라 트럼프가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일부 철수 또는 타켓이 뭐냐면은 원래 일본이 그렇게 당했듯이 돌아올 수 없는 30년 한번 두드려 맞으려고 하면은 가장 무서운 보복이 미사일 쏘는 전쟁이 아니라 무역보복입니다. 무역보복인데 관세를 아마 리스크가 이재명 리스크가 발생한다 치면 한국이 타켓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에 지금 관세 협상 타결된 국가가 사실상 없잖아요. 없는 데서 어떤 나라는, 협조적인 나라는 관세를 좀 쉽게 봐줄 수도 있고, 얘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시범 케이스로 때릴 수도 있습니다. 양날의 칼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시장은 일시에 이렇게 물 들어오다가 일시에 이렇게 처박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만약에 그런 징조가 미국발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환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중동에 전쟁 나듯이 초급등을 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관세에 문제가 터지든지 아니면 중동에 문제가 터지든지 러시아가 뭐 일을 저지르든지, 그럴 경우에는 매수를 좋게 보고 매수를 했다 치더라도 빨리 빠져나오시라. 그래서 해결이 되고 난 뒤에 다시 안정이 된 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우리는 지금 제일 못 올라가는 게 한국 주식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의 대표적인 지수가 다우 독일 지수인데 독일도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 미국도 지금 신고가는 아닌데 요번에 고점에서 떨어져 가지고 3분의 2 이상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밑에서 바닥에서 조금 오르려고 하는 요 정도입니다. 쉬어 갔다가 다시 가더라도 갈 수가 있고, 또 리스크 때문에 그대로 또 주저앉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물이 들어오고 분위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순매수 강도가 세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전문가들이 저 호재성 그 리포트를 많이 내니까 같이 놓치는 또
누를 범할 수는 또 없잖아요. 어차피 주식을 하는 분이라면. 그래서 이제 잘 적절하게 대응하시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영상 마지막으로 뭐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야, 나는 네 아무리 쫄딱 망해도 깡통 3번 차도 종목에 대해서 내가 한번 궁금한데 물어보고 싶다. 그럼 댓글을 다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는 거는 없지만 둘이 교감은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좋은 것 같습니까? 아, 그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정치랑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도 진실되지 않거나 뭐 유튜브로 돈을 벌기 위해서 알랑방구 끼거나 이런 거는 제 성향상 안 맞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지. 이거 유튜브를 요번에 정치 안 했으면 이거 유튜브도 하지도 않았을 건데, 말았을 건데, 또 있는 거라서 제가 이 말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그런 개념에서 제가 방송을 하는 거니까, 저 새끼, 저는 아예 종목을 이야기 안 하잖아요. 또 사기꾼인가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기회 되면 또 방송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